제가 지난 12월 말하고 1월 달에 홍석현 회장이 앞으로 대선에 나오는 거 아니냐부터 홍석현 회장이 왜 중앙일보를 그만뒀는가라는 배경에 대해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더만요. 자,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의 이 승계를 둘러싸고 홍씨 일가와 이재용 간의 트러블이 벌어졌고, 이재용은 일찌감치부터 박 정권에 끈을 대려고 했고, 국정원을 능가하는 삼성의 정보망에 미래 전략실에 처음에는 정윤회였는데 나중에 최순실이 걸려들었을 거고, 그래서 삼성은 이 2003년에 박 대통령이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갈 때 일찌감치 이 최순실을 통해서 박 대통령 측과 연결이 되었고 3인방하고도 연결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그때 박 대통령이 중국에 시진핑을 만나러 갔을 때 시진핑 고향에 시안이죠. 시안에 섬서성입니까? 그 시안에 삼성이 4조 원인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만든다라고 발표한 것도 기억나실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 내내 사드 배치를 2016년 7월에 하기 전까지 이 박근혜, 시진핑, 한중 밀어는 끝을 모르고 이렇게 갔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갔었어요. 미국의 오바마보다 박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시진핑을 만난 횟수가 훨씬 많았고요. 또 미국에서 박 대통령의 인기는 절정을 갔습니다. 그 절정이 2015년 9월 3일인가 이 중국 천안문 인민해방군 사열식에 천안문 막루에 박 대통령이 올라감으로써 절정을 이렇게 가했고, 그 이후에 분노한 미국이 북미 평화협정 등을 추진하는 척하면서 한국에 최후 통첩을 했죠. 그 통첩 내용이 일본과 과거사 문제로 티격태격하지 마라. 빨리 매듭을 지어라.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자꾸 NCDC로 놓을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매듭을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친해졌던 이 삼성의 이재용은 정권과 굉장히 그 뒤로 밀착이 되면서 한마디로 이 최순실 경영권,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말들을 이미 2014년에 최순실이 박은호 성마협회 전무에게 한화는 짜다, 삼성으로 주관사를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을 만나서 성마 지원을 하라고 부탁도 하고, 그리고 2015년입니까? 이재용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합병을 할 때 5월달에 국민연금 등이 총동원되어서 도와줬고, 또 삼성의 회사의 상장, 또 삼성의 회사의 이 순환 출자 제한 문제 등 부분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협조를 해줬죠. 홍석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박근혜 정부와 이재용이 한 밀착이 되었고 최순실을 가운데 놓고 자신을 제거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재용은 이제 칼을 하나 준비를 했고,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이 재단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터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정보를 총가동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 이재용, 박근혜, 어떻게 보면 홍석현으로 봐서는 이 정적인 두 사람에 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태블릿 PC로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이재용 구속, 박근혜 구속, 대통령 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홍석현이 승리한 것 같았는데 얼마 전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홍석현이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홍석현은 2분 25초짜리 JTBC 외압의 실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자, JTBC에 대한 외압을 6차례 받았고, 이 중에 2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동영상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정권이
약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외압은 없었다. 그러니까 10월 24일 태블릿 PC를 보도해버리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압력을 못 넣더라. 다만 태극기 광장에서 홍석현과 아들 홍정도, 손석희 등이 규탄 대상이 되었다. 물론 그전에는 구체적인 외압이 5, 6차례 있었다. 대통령으로부터 2번 있었다. 처음으로 직접 밝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외압을 받아 앵커를 교체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고 21세기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외압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메인 앵커 뉴스룸에 손석희를 교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라며 당시를 떠올리며 언론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고초를 치렀던 입장에서 위협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이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돼 고초를 치렀다라는 것은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엑스파일 사건. 자, 이 본인이 주미 한국 대사를 하고 유엔 사무총장에 나가려던 2006년에 벌어졌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언론에 대해 어떤 부당한 압력도 안 된다. 권력 앞에서, 자본 앞에서, 다중의 위력 앞에서 언론은 보호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석희 사장과 JTBC는 어떤 압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한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2012년에 대선에 나가기 전에 이미 2011년 시절에도 홍석현 중앙일보 JTBC와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왜 있었는가 하면 중앙 JTBC에서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도 이 언론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은 언론사의 외압을 가하는 것은 국민을 겁주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말이 훨씬 더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현 회장이요, 지난 3월달입니까? 그만둘 듯하고 대선 출마하는 듯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대선 출마는 못한다. 그만두게 된 것은 삼성의 이재용이 구치소 안에서 자기 엄마와 이모와 홍석현까지 다 그만두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이 홍석현 회장은 이재용이 구치소에서 삼성생명 간부를 통해서 쫓아낸 게 맞다라는 소문이 장안에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퇴 거부를 할 경우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중앙일보 채권을 만기 연장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넣어서 정리를 한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홍석현 회장이 세월호 3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또 지금 대선이 공식 시작된 시점에서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요, 아마 첫 공개가 16일 날 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는 최근에 한겨레 인터뷰에서 새 대통령이 통합정부를 해야 하고 나도 2, 3년 안에 대한민국의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정치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 회장 측은 이 유튜브 동영상이 언제 찍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한테 직접 손석희 바꾸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의 미래전략실 출신 임원은 19일 오늘 열린 이재용 재판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 내용이 이재용 진술 조서에도 내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라면서 압력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미디어 오늘은요,
이 2016년 2월 박근혜 이재용 독대 시에 대화 내용의 절반이 손스키를 갈아치우라는 압력이었다고 이렇게 중앙 측의 입장을 빌어서 밝혔습니다. 중앙이 작년 10월에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하기 직전에는 JTBC 보도를 막기 위한 청와대 압력이 있었고, 보도의 파장을 막기 위해 갑자기 박 대통령이 10월 24일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 연설에서 개헌 문제를 꺼내들었다라고 주장을 한 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이야기했는데 개헌 내용이 그날 저녁에 공개된 태블릿 PC 때문에 날아간 게 아니라 중앙이 태블릿 PC를 공개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국회 다수가 원했던 개헌을 박 대통령이 미끼로 던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고위 관계자는 홍석현 대변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2016년 2월 박근혜 이재용이 독대했고 이날 대화 절반이 손스키를 갈아치우라는 거였다. 이재용이 홍석현 회장에게 통하지 않을 이야기다. 내 말 못한다. 그 사람 뭐 나한테도 등지고 있는데 뭐 내가 나가란다고 나가겠느냐. 이렇게 안색을 표하자 박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삼성 광고를 JTBC에는 주지 마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이후에 JTBC에서는 삼성 광고가 급감을 했고, 올해 JTBC에 들어온 삼성 광고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보도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특정 언론사 보도 담당자를 교체하기 위해 그 언론사 사주와 특수관계인인, 뭐 쉽게 이야기하면 조카인, 홍석현이 외삼촌이죠. 외조카를 불러서 재정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광고를 주지 말라고 주문한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의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홍석현이 유튜브 동영상을 깔기 전에 이 같은 내용이 이재용 측 변호인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뇌물이 아니라 무슨 강압에 의한 거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이 독대 내용을 이미 이재용 측 변호사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아마 별로 이 돈하고 관계없는 야권의 매체이기 때문에, 언론 관련 매체이기 때문에 홍석현 문제를 비교적 잘 보도하는데요. 4월 5일날 제가 주장해왔던 내용과 똑같은 말을 실었습니다. 홍석현이 중앙일보 떠난 것은 이재용 홍라희 때문이다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홍석현이 JTBC를 3월 18일 갑자기 떠난 것은 대권 출마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홍과 특수관계인 이재용 후속을 전후로 홍라희를 비롯한 삼성가 전반에서 중앙일보, JTBC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고 홍 회장이 가족 간의 불화를 수습하고자 책임지는 모양새를 냈다. 이 말에 의하면 홍라희도 이재용 편에 섰다라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데, 같은 홍씨끼리 한 편이었다가 이 이재용이 어머니, 이모까지도 정리하고 나서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홍라희가 나서서 홍석현을 달래서 나가라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사저널은 이 최신호에서 탄핵 전국 초기 삼성 주변에는 중앙일보 JTBC 보도 공세에 분노한 이재용이 외가의 서운함을 느낀 나머지 모친 홍라희 회장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말이 파다했다. 그래서 22년간 리움미술관과 호암미술관을 끌어오던 홍라희가 3월 6일 사퇴했고 8일에는 이 사실상 관장하던 홍라영 총괄 부관장, 홍라희의 여동생이죠, 또 물러났다. 시사저널은 두 미술관은 삼성문화재단 소속이며 이사장은 이재용이다. 구도상으로 아들이 어머니를 쫓아낸 거다. 자, 그러면서 홍라희가 또 스스로 물러나며 이재용을 달래면서 동생한테도 좀 이렇게 물러나라고 하면서 아들을 서운함을 달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2월 17일 이재용이 구속되면서 이재용의 홍석현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던 걸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삼성은 충분히 홍석현에게 서운함을 가질만 했다라는데 JTBC는 2013년 삼성이 가장 예민한 이 문호조 전략에 대한 문건을 공개했고 또 삼성 직업병 피해자 백혈병이죠. 황유미 씨 아버지를 인터뷰했고 메르스 사태 때는 삼성 병원의 대응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해 말 국정조사에서는 이재용의 불성실한 답변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 또 12월 8일에는 JTBC가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없다라는 이재용의 말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도를 했고 또 이재용 부회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잘못했다, 열심히 하겠다, 송구스럽다라고 동문서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손석희는 이재용의 답변을 가르쳐서 정유라 특혜 지원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받지 못했다고 부인했고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을 둘러싼 청와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고 의혹만 키웠다라고 보도를 했고 또 국정조사에서 삼성이 자사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했을 때는 500만 원을 주고는 정유라 재단에는 수백억을 지원했다라는 비판도 나왔다고 보도를 했고 이런 어떤 이후에 JTBC 뉴스룸 시청률은 10%를 넘어가서 지상파를 압도했고 결국 수백만 명이 촛불 시위로 몰려서 박근혜 나가라고 하게 되었고 급기야 이재용까지 구속됐다는 거죠. 물론 삼성은 이 내용에 대해서 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중앙일보 고위직 출신 인사는 시사전을 인터뷰에서 이재용이 어머니에게 지난해 말부터 좀 외삼촌 말려라 어쩌자고 문제를 키우는 거냐고 반발을 했다 그러고 이 삼성 사정에 밝은 곽정수 한겨레 기자도 삼성 안에서는 2016년 10월 이후 JTBC가 삼성 최순실, 박근혜 간의 특혜 거래를 보도할 때부터 이재용이 홍석현 등 외가에 굉장히 서운해하고 분노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결국 이재용 구속을 전후로 이재용 홍라희 갈등과 홍라희 홍석현 갈등 이것이 두 개 다 터져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홍라희 홍석현이 사퇴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석현 사퇴 2주 전부터 삼성가에서 중앙일보 쪽으로 불만을 크게 쏟았고 당시 삼성에서는 이재용이 이제 법적 책임을 진 만큼 중앙일보도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고 했고 아들이 구속되자 홍라희가 직을 내려놓고 삼성과 중앙 간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홍석현이 JTBC의 이 보도 태도를 정리하고 물러나기를 바랬고 홍석현은 가만히 있다가는 손석희가 쫓겨날 것 같아서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석현은 삼성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했다는 시도였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자기 후계자를 아끼는데 홍라희도 결국은 이재용 편이지 내 편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용 구속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형식적인 이야기를 했고 삼성가에 대해서 화해를 갖다가 표시를 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걸로 화해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제가 수차례 말한 것처럼 결국 홍석현이 그만두게 되고 대선에 나갈 것처럼 한 것은 이재용과 홍라희, 홍석현 간을 둘러싼 싸움이고 그 싸움의 본질은 삼성 내부의 싸움이 정치권으로 이렇게 로비로 이제 이렇게 확산되었고 그런 부분을 정면으로 공략을 해서 잘 알고 있죠. 홍석현이 이재용이 최순실, 박근혜 관계를 그런 것이 이제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이재용 구속을 불러오면서 결국은 이제는 홍석현에 대한 반격으로 가서 홍석현 또한 물러나게 되었고 홍석현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런 폭로를 정치권의 외압 폭로를 해버림으로써 한마디로 이재용과 박근혜를 더욱더 곤란하게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재용이 뇌물이 아닌 강요라고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홍석현의 이런 진술이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석현은 이재용을 도우면서 사실상 이재용에게도 화해 메시지를 보내고 또 더 나아가서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 중에 홍석현이 자기 가까운 사람 쪽에 좀 더 메시지를 보내는 정치 활동을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